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어저께 소폭 밀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다우가 1% 올랐고요. 나스닥이 1.39%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었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어떻게 나오느냐, 또 내일 모레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하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2.7이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0.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 CPI, 식품과 에너지가 제외대한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3.1이 나왔습니다. 전월 2.9보다 0.2가 올랐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3.0보다도 0.1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진 거에 관전 포인트가 있지만 연준은 이 근원 CPI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원 CPI가 높아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저께 85%였는데요. 94%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근원 CPI 3% 넘었을 거에 대한 예측이 있었는데 거의 맞아떨어진 상황이 됐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당연히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의 싸움이죠. 기존에 뭐 금융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세가 전 세계 관세를 상호관세를 15%에서 35%, 30% 정도까지 물리고 있잖아요. 뭐 인도로 50% 물리고 있고요. 중국은 25% 물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분명히 제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품 가격이 오르면 뭐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관세가 없다. 미국 내에 생산하더라도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은 소비가 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줄거나 대동소이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전 줄 확률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생산 늘리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도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 총재도 이런 얘기합니다. 관세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서 이를 금리나 기회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미하게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아니면 금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올랐고 관세는 아직 반영이 덜 됐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미미하게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 해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는 인정해야 되지만 앞으로 관세 문제가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다. 그 원인이 관세냐 아니면 그 외의 원인이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관전 포인트로 가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투자가 중에 많은 사람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2%대까지 다 밀렸었다가 그렇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잠깐 멈췄죠. 관세 때문에. 그러나 관세가 시행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덜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 올라온 거다라기보다는 관세로 시작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 이게 더 정답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금리 인하로 막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 연준 내부에서도 3명 정도가 금리 인하론자로 일단 고정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발언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를 보시면요,
다우는 올랐지만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죠. 그냥 지난번에 요날 8월 7일에 올랐던 부분, 그 부분에 횡보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올랐죠. 나스닥은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 목표치에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이 연장선에 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환율은 어저께 1389원에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1384원에 끝났어요. 여기에서 1384원 정도.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60일선 위로 올라와서 정배열로 가는 과정, 이거는 뭐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시간적으로는 달보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60일선이 변화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물론 원달러 급락을 해버리면 60일선 못 움직이겠지만 현재 상태로 달보름 이상 일정 구간 안에 있으면 61선 자체마저도 우상향으로 틀어버리는 그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가 어저께 가다가 밀렸죠. 어저께 3242포인트까지 갔다가 3189, 그러면은 약 한 60포인트 빠진 건가요? 42포인트 더하기 12포인트 54포인트 정도 밀렸네요. 54포인트 밀린 그런 흐름인데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 그 정부가 지수 5000포인트를 제시한 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 더 센 상법 개정.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자사주 의무 소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뭐 소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일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주 양도세, 양도 그 대상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가면서 연말에 매물 폭탄, 이것도 사실 사실 상관없죠.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연말에 시장을 눌러버리면 가던 주식 못 간다든 불안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또 제시했죠. 정부는 15로 하는데 민주당은 50억으로 다시 간다 얘기했는데, 다시 정부는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형성하고요. 증권거래세가 없어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인상을 했고요. 배당 분리과세도 또 올려버렸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냥 앞에서는 분명히 그 지수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뒤로는 지수 부양 상관없는 흐름이 좀 있는 그런 상황 맞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어저께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어저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였고요. 어저께 선물 한 8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했었는데 반 이상 던지고 끝났죠. 오늘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주는 내일이 옵션 만기라서 내일의 어떤 그 옵션 만기 결과치를 내게서는 그 변동성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오늘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금요일날도 휴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저께 제가 거래대금이 한 24% 줄어들었다는 얘기했죠.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14조 정도 거래되는 게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10조 8천억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0조 8천억, 어저께 10조로 줄었습니다. 8천억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형성되는 것이 거래대금에서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학개미들이 국내 동학개미로 변신했다가 다시 서학개미로 돌아가는 그 흐름도 좀 있죠. 뭐 며칠 안 돼 6거래일 만에 6억 달러가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좀 관측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오늘도 수급에 대한 부분, 특히 삼성전자가 어제도 가다 말다 하는 흐름이 좀 있었어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어저께 시간에서요 거의 뭐 2% 정도 올랐다가 또 밀렸다가 오늘도 지금 또 한 1.2% 정도 움직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흐름을 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